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 하나로 상당히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정 직무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있을 것은 없다. 그리고 특히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체제상의 최상위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이 해야 될 업무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관리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변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업장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평가라는 것이 기존에 해왔던 거와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의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점검은 당연히 기존에도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한 점검이 결국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도급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 실시라든지 도급 업무에 있어서의 작업 중지라든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방금 전에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 안전점검이라든지 순회 점검, 뭐 협의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이제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반기 1회 정도 평가를 하시면 된다. 근데 아직 이 부분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업무에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협의체라든지 합동 안전점검을 할 시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이제 참석을 하지 않고 위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 그런 실무도 많이 있는데 그 위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에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위임이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위임이 됐을 경우에는 과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챌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큰 이슈가 안 됐지만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이러한 위임 문제도 좀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저희 사업장에서 한 번 더 검토나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이제 검찰 기소건이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14건인데요. 여기에 이제 의무 위반 유형을 보면 되게 의외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이것이 과연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이 전혀 없어서 위반이라고 된 경우도 있겠지만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이 있음에도 그것이 이제 형식적이다라고 판단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평가 기준을 가지고 패스 오어 페일로 이제 조금 형식적으로 해놓은 경우에 과연 이것이 저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러면 이 평가 기준을 적격, 부적격 이렇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등급별 평가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져갈 것이냐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 다만 물론 무조건 등급별 평가로 어렵게 가져가야지 이게 충실하게 이행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떤 실질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든지 총괄 책임자에 대한 평가의 키는 뭐냐면 그 평가의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당연히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 돼요. 저희가 컴플라이언스를 하거나 자문을 하다 보면 평가에 대한 이력을 주세요 좀 하면은 이제 한 장으로 그냥 체크된 거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인정받기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각 항목별로 왜 이게 만약에 패스 월 페일이라고 하더라도 왜 패스로 했는지에 대한 근거 로우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로우 데이터. 그리고 만약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됐다 하면 그 미흡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점을 초점을 맞춰서 문서 관리를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평가라는 것은 실질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따른 뭔가의 조치가 필요한데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거나 정말 이거는 이 미흡이나 위반의 부분이 계속돼서 이게 고의나 중과실까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징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조금 체계를 갖추시는 게 저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이제 유사시 입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또는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수석님. 그래서 평가만 조금 새로 생겼다 뿐이지 원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질문이 많은 이유가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총괄 책임자가 기존에는 사실 그렇게 뭐 점검이라든지 위반 항목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됐던 항목들인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총괄 책임자에 대한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가 또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항들도 이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에 대한 어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